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은 굉장히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격차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코스피가 1.5% 하락했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3.7%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또 이어지는 12월에도 마찬가지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가장 먼저 지난주 증시 리뷰부터 한번 해볼까요? 참 이 11월 달 후반으로 갈수록 그동안 안 나타났던 현상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를 굉장히 좀 압도했는데 뭐 이렇게 코스닥만 잘 가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주시죠. 네, 사실 지난주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반등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도 코스닥이 무려 5.6% 주간 단위로 상승함으로 인해서 글로벌에서 이제 최상위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코스피도 1.9% 반등은 했지만 그래도 중국 상해 지수를 제외하면 글로벌에서 최하위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아직 뭐 고공행진 중이긴 하는데 사실 정부의 구두 개입 이후에는 장중에라도 1,480원대로 가지는 않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경제 지표 흐름이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환율은 1,450원대나 아니면 그 이하로도 좀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WTI 기준 배럴당 60달러를 못 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전반적인 수요 둔화 및 공급 증가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가 지난주에 12월 미국 FOMC 금리 인하 확률이 사실 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80%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아직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연준 위원들이 지난주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에 증시도 연일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보임으로 인해서 실질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또 이에 워낙 강세 요인으로도 조금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 이제 발표한 추론 중심의 제미나이 3.0이 시장의 호평을 얻으면서 AI 거품의 우려감이 조금 더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제 알파벳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를 좀 대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뭐 생각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하락했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서는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내 업종은 소외 업종 상승 흐름과 더불어 낙폭이 가되었던 업종이 반등하는 모습이 동시에 좀 나타났다라고 보이는데,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는 7.8% 상승한 전기가스, 5% 상승한 건설과 철강금속, 그리고 3% 상승한 기계, 의료정 및 보험, 전기전자 업종이 있었고요. 반면 하락 업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4%대 하락한 의약품, 의약품. 1%대 하락한 운수장비, IT 서비스업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또 제약바이오가 특히나 코스닥 중대형 중심으로 크게 튀어 올라가지고 바이오가 이 정도 또 떨어졌는지, 의약품 쪽이 떨어졌는지는 또 처음 확인이 됐네요. 이제 외인 수급 동향도 한번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외인이 코스닥에서만 거의 뭐 6천억 원대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거의 뭐 역사상 통틀어서 세 번째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뭐 코스피 쪽에서는 2조 원 가까이 매도 폭탄이 또 나왔는데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코스피 대형주,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로의 어떤 차익 매물이 아직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연말로 갈수록 좀 극복될 수 있는 사안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시장별로 수급이 상당히 좀 말씀하신 대로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코스피에서 2조 1천억 원 순매도하면서 6주 연속으로 지금 순매도가 나타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반면 7,500억 순매수가 나타났는데 월간 단위로도 이제 11월은 2천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순매도 불구하고 업종으로 보면 순매수하는 업종이 좀 더 많았는데
뭐 의료 종밀, 유통, 전기가스, 건설, 통신업을 순매수한 것을 보면 네. 아직까지 코스피에서는 소외 업종 또는 경기 방어 성격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외국인들은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는 확실히 좀 호불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로봇 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집중된 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접근해 보면 코스피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한국전력, 현대로템, HD, 현대중공업이 있었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 에피스홀딩스, 네이버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인적 분할 이후 신규 상장을 했는데 네. 기간 외국인 매도세가 뭐 이어지고는 있는데 사실 사업 구조가 비슷한 셀트리온과 좀 비교를 해 본다면 실적 규모 대비 시총이 지금 현저하게 좀 낮게 형성되어 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셀트리온의 뭐 이익의 한 절반 이상은 되는데도 시총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이고 실적 성장성도 사실 일회성 이익이 작년에 좀 많았기 때문에 올해 순수하게 이제 실질 이익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성장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좀 중장기 관심 종목으로 좀 한번 좀 포트에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매력이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순매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ABL 바이오가 순매수 상위권 종목이었고 파마리서치, 원익홀딩스, 리노공업이 순매도 상위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 외국인 수급은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수급 개선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바이오 특히 로봇 업종 개선세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코스닥은 정말 이 로봇이랑 바이오가 좀 지배하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거래일 13% 급등했고요. 또 말씀 주신 이 ABL 바이오도 7.5%.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제 이 1월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에 12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현재 이 바이오에 집중하는 장세가 또 그대로 더더욱 유지가 될까?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 네. 기존 주도 업종은 또 반등할 수 있을까? 이거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12월 전체 주식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좀 말씀드린다면 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11월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추가적으로 낮아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되지 못했던 경제 지표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국면에 있는데 따라서 금리 인하 확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좀 예상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최근에 미국 주택 관련의 비용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국제유가도 배럴당 50달러 수준의 그러니까 60달러 미만, 그렇죠. 50달러 선에서 하락한 상황에 미국 원유 재고 상승까지 본다면 이제는 사실 뭐 경제 지표 발표할 때 고용 불안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 지표 안정이 좀 나타날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것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지금 주식 및 가상화폐 등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호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인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8만 불대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9만 불대 이제 초 중반까지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네, 점이 9만 1,000선 돌파했죠. 네, 이런 것이 이제 위험자 선호현상의 재가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미국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에 유리하게 좀 발표된다면 네. 결국 12월에는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뭐 초중반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외국인의 수급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상황도 11월보다는 개선될 걸 기대하고 있고 네. 이것이 아마 코스피 대형주들의 반등을 이끄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인 수급이 관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외국인 수급 개선은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수를 뭐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코스피 상단은 아직까지는 좀 닫혀 있다라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따라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상황으로 좀 지속된다면 결국은 지수 하단은 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는 결국은 개별 종목이 좀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코스피 얘기했고요.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육성 의지 및 금리나 수혜 종목들이 더 많은 관계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주말 있는데요. 사이 엄청 핫했죠. 네. 네, 그래서 결국 현재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원자력, 조선등 이제 전력기기 같은 코스피의 기존 주도 업종은 기간 및 가격 조정을 통해서 반등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제 축적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 전환이 나와야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므로 현재는 전략적으로 비중 축소보다는 보유 관점에서 추가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는 그런 시기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부터 이제 주도 업종으로 부상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 개선세 그리고 금리 인하 시 최대 수혜 업종이라는 그런 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의 수출 계약 그런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지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12월에는 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2월은 주식 비중 축소가 아니라 주식 비중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중순만 하더라도 이제 12월 달에 들어가면은 뭐 이런 흐름이라면 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장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주식 비중 확대 말씀을 주셨고요. 또 거기에 외인 순매수가 좀 꽂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주말 내내 좀 시장을 달궜던 이슈였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12월에도 이 코스닥 관련해서 벤처펀드 소득공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앞으로도 탄력성을 좀 더해줄까요? 상방으로요? 네, 일단 지금 사실 12월에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과거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꾸준하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만일 발표된다면 이번 달 안으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 및 연기금 자금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쓴다라는 것인데요.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네. 또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지금 3% 수준인데 여기서 5%까지 좀 늘리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든지 아니면 면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12월 10일 출범하는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코스닥 상장된 첨단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좀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과거 통계를 보면 코스닥에서 연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는 달은 1월과 2월이 1위였습니다. 특히 1월 효과가 성장성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관계로 인해서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만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과거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 통계적인 현실입니다. 여기에 과거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표 이전 2개월 그리고 발표 이후 1개월간 총 3개월간 상승했다는 점에서 네. 이런 점을 또 감안했는데 보면 이제 정부 활성화 대책이 막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는 현 시점이 코스닥 투자의 어떤 최적화된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기가 딱 맞물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 종합해 보면 코스닥 지수 상승과 바로 연동하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수급 개선 종목으로 투자 대상을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10월 이후, 그러니까 4분기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수급 상황이 양호한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ABL 바이오, ST팜과 그리고 일부 로봇주들이 있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 대형주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가는 계속해서 오펙 플러스가 내년에 이제 생산량을 좀 동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집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JP 모건에서 향후 2년 내 연말까지, 그러니까 2027년 연말까지 50% 폭락한 배럴당 30달러 초반까지도 그쵸.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수요량도 증가하지만 그 외에 공급량이 추가적으로 280만 바렐 하루에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면 네. 따라서 상당히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용유국들이 자발적으로 공급을 줄일 것으로 보여서 공식적인 가격 전망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한국 국제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먼저 이게 현재 지금 사우디 중심으로 오펙 국가들의 원유 생산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뭐 국제 원유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상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오펙 이외의 제3국가들의 공급 증설에 대항하기 위한 현재 그런 적인 그런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지금 미국 내에서 원유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치 이후에 미국 내 시추 관련 규제 완화 조치 영향, 그리고 네. 물가 안정을 위한 공급 증대 정책도 국제 유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우 전쟁의 협상이 이제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 이제 타결될 경우에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에 참여하게 됨에 인해서 원유 시장 내 공급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가 하락이 미국 인플레 압력 둔화, 그다음에 소비 사이클에 영향을 줄 가솔린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내년 중간선거까지는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압력 완화에 따른 금리 인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국제 유가 하락 시에는 주식시장 반대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제 유가 추이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유가는 달러 측면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앞으로 우리가 유가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